그럼 두 번째로 최우선 연산자와 단항 연산자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에 보시면 기호 표시가 다 되어 있는데요. 최우선 연산자에는 점이라는 연산과 배열 표시 연산과 그 다음에 괄호 연산이 쓰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점이라는 연산을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어디서 보셨냐면 system.out.println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점이라는 연산 보셨을 거고요. 배열 연산은 아마 public static void main 외우실 때요. public static void main 괄호 열고 string 배열 AR 할 때 이 배열 연산 보셨을 텐데 여하튼 이건 배열 기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시기는 조금 어려우실 거고요. 일단 최우선이니까 우선순위가 1번이다 라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괄호 연산이 있습니다. 괄호 연산 역시 이거는 괄호 연산을 많이 보셨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4 더하기 3 곱하기 2가 있을 때 원래 곱하기 연산이 우선이 되겠지만 여기에 만약에 괄호 연산이 이렇게 쳐져 있다 라고 하면 4 더하기 3이 된 이후에 곱해져라 라고 해서 곱하기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연산 처리가 된다 라는 것 정도는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최우선 연산자에서 점이라는 연산과 괄호 연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를 하나 만들 거고요. 이번에는 5단원이기 때문에 데이 005라는 프로젝트를 생성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데이 005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시키고요. 자, 프로젝트에서 첫 번째 예제를 exam 언더바 01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m 언더바 01 상당히 느리네요. 자, 그러면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public static void main에서 자, 우선 최우선 연산자로 사용되는 것 중에 system.out.println이라는 거 이때까지 계속 사용해 보신 개념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작성하실 때 하셔서 보시면 테스트라는 글자를 찍기 위해서 점이라는 요연산을 사용했는데요. 이 점이라는 연산은 최우선 연산으로서 그 어떤 연산하고 섞여 있더라도 차례차례 앞에서부터 점 연결되어서 다음 것 점 이러한 식으로 연결되어서 처리되는 연산자다 라는 뜻이고요. 배열 연산은 뭐 지금 보시면 조금 이해하시긴 힘드실 거고요. 다음에 여러분들 자료형 배우셨으니까 인티저 x라는 것 속에 5 더하기 3 곱하기 2 한 값과 인티저 y라는 값 속에 괄호로 5 더하기 3 곱하기 2 한 값. 당연히 틀리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더하기나 곱하기 아직 연산자 나오진 않았는데요. 이 연산자들하고 괄호가 섞여 있을 때 이 괄호 연산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된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결과값을 출력을 해보시게 되면 x의 값과 y의 값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가 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실행을 해보시게 되면요. x는 3 곱하기 2가 먼저 되니까 11이 될 거고요. y는 5 더하기 3이 먼저 되니까 16이라는 값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다음과 같이 출력이 되어서 나타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살펴보신 최우선 연산자라는 부분에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은 괄호 연산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점 연산도 한 번은 봤다 라는 정도로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우선순위 2번으로서 사용되는 단항연산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단항연산은 항이 하나로 구현되어 있다. 항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해서 단항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단항연산은 크게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나눠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논리 부정과 비트 부정으로 나타나는 느낌표와 틸드 표시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특정 데이터를 부정하는 건데요. 앞쪽 부분에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거 다른 언어 공부하신 분들은 이 느낌표가 아무 데서나 쓰일 수 있다. 숫자 앞에서도 쓰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자바 언어에서는 틀립니다. 자바 언어에서는 유일하게 논리 앞에서만 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부정이 뭡니까? 옳은 것을 그르다라고 표시하는 거고 그른 것을 다시
옳다라고 표시하는 것, 잘못된 것을 옳다라고 표시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부정인데요. 논리적으로 부정한다. 다시 말하면 true는 false로 바꾸고 false는 다시 true로 바꾸는 그러한 형태의 연산자가 바로 논리 부정인 not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not을 사용해서 한번 어떠한 데이터 출력시켜 볼까요? 자, 두 번째 예제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 작성하시고요. exam 언더바 02번 예제를 만들겠습니다. 자, 2번 예제에서는요. public static void main string 배열에서 우선 불리언 값을 부정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불리언 bool은 false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출력하기를 불리언을 그대로 출력하면 뭐가 될까요? 당연히 false가 되겠죠. 첫 번째 이걸 A라고 하겠습니다. A는 했을 때 얘는 당연히 false로 출력이 될 거고요. 그럼 다음으로 얘를 부정 한번 해봅시다. B는 하고는 부정합니다. BOL. 자, B를 부정해 봅니다. 자, bool을 부정해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bool 자체의 값이 뭘로? 그죠? false였는데 걔를 부정하니까 true의 값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위에 거는 false가 나타나게 될 거고 밑에 거는 true의 값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부정이라는 연산과 덧셈이라는 연산이 있을 때 아직 덧셈 안 나왔죠. 그렇더라면 이 단항 연산인 부정이 덧셈보다 더 먼저 연산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이래서 우선순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 가지 연산자가 혼합되어 쓰여 있을 때 누가 먼저 연산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bool이라는 요가 false이기 때문에 false를 부정하면 true가 됩니다. true가 되기 때문에 얘를 출력하면 true라는 값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시면 첫 번째 거 A는 false 말씀드린 대로고요. 두 번째 거 얘는 부정이 되었기 때문에 true라는 값을 나타냅니다. 자, 이것은 비단 여기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러한 경우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리언 값으로 불1이라는 것을 잡을 때 5는 3보다 크다. 자, 이러면 어떠한 값이 저장될까요? 그죠? 이러한 값은 5가 3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을 때 크다라고 하면 여긴 true 값이 저장될 겁니다. 그죠? 근데 5가 3보다 크지 않니? 라고 물어볼 때 그때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not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C의 값을 출력시키는데 일단 bool1은 먼저 출력을 시켜보고요. 이건 true 값이 나타날 겁니다. 그때 system.out.println 똑같은 내용이지만 not 뭐가 5가 3보다 크니? 라고 했을 때 5가 3보다 크다라는 요 값 자체에 대해서 그거를 부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5가 3보다 큰 건 true잖아요. 그걸 부정하게 되면 false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요 불1이란 요 데이터에 대해서 부정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논리 자체를 부정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not이라는 저 기호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다른 언어에서는 숫자 앞에도 부정을 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럼 자바에서도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2라는 데이터를 출력하는데 5라는 값 자체를 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버리면 바로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바 언어에서는 절대 숫자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C 언어 같은 곳에서는 이렇게 숫자를 부정해버리면 0이 아닌 숫자는 전부 다 0이 되어버리고 0을 부정하면 전부 다 1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형태가 나타나긴 하는데요. 자바 언어에서는 숫자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참이냐 거짓이냐 라고 하는 논리만 부정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그 옆에 보시면요. tilde라고 되어 있는 기호가 있는데 이것은 비트 단위를 부정하는 겁니다. 비트 단위를 부정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4라는 숫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4라는 숫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4라는 숫자는 이진 비트로 어떻게 바뀝니까? 이진 비트로 0000 8비트 1바이트 범위로 표시를 하자면 0100인가요? 0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부정하면 어떠한 값이 될까요? 라고 하면 비트 단위를 다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0은 1로 바뀌고 1로 바뀌고 1로 바뀌고 1로 바뀌고 얘는 1, 그 다음에 1인 것은 0으로 바뀌고요. 다음에 1, 1 하게 되면 얼마의 값을 나타내게 되냐면 마이너스 5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게 왜 마이너스 5입니까? 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걸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실제 이게 계산 공식이 있습니다. 1의 보수법을 취하시면 되는데요. 4에다가 곱하기 얼마요? 마이너스 1.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1 하시게 되면 4 곱하기가 먼저 연산이 되니까 4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거기에 마이너스 1을 하면 마이너스 5. 이러한 식으로 연산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역으로 다시 또 얘를 다시 보수 취하면 0, 0, 0, 0
하셔서 0, 1, 0, 0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마이너스 5를 다시 또 마이너스 1 곱하면 5가 될 거고 5에서 마이너스 1하면 4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비트는 부정을 여러 번 했을 때 반대로 되었다가 원래대로 되었다가 이러한 식으로 처리가 된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정말 해당 형태로 변경이 되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예제를 만드셔갖고요. exam 언더바 03번 예제를 만들겠습니다. 자, 3번 예제에서 역시 마찬가지 public static void main. 자, 하셔서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system.out.println 하셔서 tilde 4 이렇게 한번 적어보자고요. 다시 말하면 4의 값을 부정해서 출력을 시켜보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a는 뭐 이렇게 값을 적을까요? 자, 하셔서 출력을 시켜보시게 되면 방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하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를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또 한 번 더 부정을 시켜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바뀐 걸 다시 또 부정시키면 원래의 값으로 되돌아간다 그랬죠? 그럼 다시 4가 출력되겠네요?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해보시면 원래의 값인 4가 출력이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tilde라는 것은 비트 단위로 바꿔놓고 0은 1로 1은 0으로 바뀌는 그러한 형태고요. 1의 보수법 취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손쉽게 계산을 낼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정을 하는 것, 요게 다낭 연산에서 나타나는 연산자 중에 하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두 번째, 부호 연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호 연산은 뭐냐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기호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 덧셈 뺄셈 아닙니다. 이 부호 연산은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 여기에 같이 한번 예제를 적어보자면 인티저 x는 4. 자, 이렇게 하면 이 4라는 거 앞에는 뭐가 생략된 거하고 똑같습니까? 플러스라는 요 글자가 생략된 거하고 똑같겠죠. 그러면 인티저 y는 했을 때 같은 4지만 마이너스 4라고 적게 되면 얘는 음수를 나타내는 개념이 되겠죠. 이러한 식으로 각각의 피연산자 앞에 붙어서 그 값이 음의 값인지 양의 값인지 나타내는 것. 이것도 연산 우선순위 중에서는 어디에 속한다고요? 2등에 속하는 다량연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경우 있겠죠. 인티저 g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 더하기 마이너스 3 뭐 이러한 식으로 연산이 처리가 되게 되면 이건 결과값이 얼마가 될까요? 당연히 마이너스 7이라는 결과값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g를 출력시켜 보시게 되면요. 자,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7. 그죠? 그러면 플러스나 마이너스 같은 기호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라는 요 기호 자체는 그 자체의 값을 음인지 양인지 사인 부호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얘는 우선순위가 더 높다. 누구보다? 요 중간에 적혀있는 글자보다 더 높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만약에 곱하기를 하게 되면 얼마가 될까요? 곱하기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당연히 12라는 숫자 값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테스트 해보시면 음수와 음수가 곱해지면 양수가 된다는 사실은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산이 되는 것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부호 연산을 나타내는 것도 역시 다낭 연산의 우선순위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나와 있는 요 연산자는 여러분들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뿔뿔이나 마이나 같은 이러한 연산은 자기 자신의 값을 1 증가시키는 겁니다. 1을 증가시키는데요. 자기 자신의 값을 1을 증가를 시키는데 자료형에 변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트 자료형을 1 증가시키면 계속 바이트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바이트 데이터의 입출력 범위 외우셨죠?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28에서부터 플러스 127까지인데 요 바이트 데이터에 127을 딱 대입해 놓고 얘를 증가시키면 원래 얘가 다른 자료형으로 쇼트 자료형으로 바뀌어버린다 라고 하면 128이 돼버리겠죠. 근데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보셨지만 값을 증가시키니까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28. 앞에서 우리 자료형은 돌고 돈다라는 얘기 한번 했었죠. 그게 자료형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돌고 돈다는 얘기가 성립하는 겁니다. 자료형이 돌고 돈다는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3단원에서 자료형이라는 파트를 배우셨는데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쪽을 공부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 자료형이 변하지 않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얘네 값은 뿔뿔일 경우에는 자신의 값을 1 증가시킨다는 거고요. 마이나의 경우에는 자신의 값을 1 감소시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시계 모양으로 표시를 했을 때 0, 1, 2, 3, 4에서 바이트 같은 경우에 127까지 표시되었다가 그 다음으로는 마이너스 128로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은 마이너스 127이고 그 다음 계속 감소하다가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감소해서 시계처럼 뺑뺑뺑 도는데 뿔뿔을 하게 되면 시계 방향으로 한 칸 더 간다는 의미고 마이너를 하게 되면 반시계 방향으로 한 칸을 더 간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뿔뿔이나 마이너 이게 사용되는 형태를 지금부터 예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이 증가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네 번째 예제를 만들어 줄 거고요. exam 언더바 04번 예제를 만들었습니다. 자, public static void main. 자, 해놓고요. 인티저 x라는 값을 100이라고 먼저 값을 취해두었다 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일단 얘의 값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x는 x 라고 해서 출력해 보면 당연히 100이 나오겠죠. 근데 얘의 값을 뿔뿔 x 라고 하셔서 한 칸 증가를 시켜봤습니다. 그럼 자기 자신의 값이 증가가 되어갖고 결과값을 찍어보면 이때는 얼마요? 101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계속적으로 뿔뿔 x 이러한 식으로 증가를 시키게 되면 한 칸씩 값이 계속 증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이너를 사용하시게 되면 그러면 한 칸 감소가 되는 그러한 형태를 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테스트 해보시게 되면요. 다음과 같이 100, 101, 102 이러한 식으로 자신의 값이 계속적으로 증가되어서 처리가 되더라 라는 것이 바로 뿔뿔 연산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뿔뿔 연산을 앞에 적는 경우도 있고 뒤에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게 될 텐데요. 여기서 일단 증감의 전이형과 후이형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피연산자를 기준으로 뿔뿔이라는 것이 앞에 붙어 있는 것을 증감 전이형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피연산자를 기준으로 뿔뿔이 뒤에 적혀 있는 거. 요 밑에 거는 뒤로 한번 적어볼까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 별 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만요. 시스템에 응답이 없네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뿔뿔을 후에 이렇게 적었다 라고 가정합시다. 이럴 경우에 지금은 뭐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는 다른 연산자하고 함께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 적었는 걸 전이형, 뒤에 적었는 걸 후이형이라고 하는데 뒤에 적었을 때와 앞에 적었을 때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자, 그것을 이제 다음에 연산자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부분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아무 변화 없습니다. 테스트 해볼게요. 테스트 해보시면 역시 100, 101, 102라는 결과값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자, 5번 예제를 통해서 이게 전이형일 때와 후이형일 때를 한번 구별해 보도록 합시다. 아이고, 6번을 만들어 버렸네요. 자, 5번도 또 하나 만들어 놓고 5번과 6번 예제 동시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어떻게 테스트를 해볼 거냐면요. 5번 예제에서 먼저 public static void main 예제 만드시고요. 인티저 x는 10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인티저 y에다가는 뿔뿔 x 한 값을 넣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system.out.println x를 출력해 보고요. 다음에 system.out.println y를 출력해 봅시다. 자, 마찬가지 예제로요. 6번에서는 이와 똑같은 예제를 작성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후이형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예를 들면 얘를 마이너라고 적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마이너가 아니죠. 뿔뿔이죠, 지금. 자, 그러면 앞에 예제와 뒤에 예제의 차이점은 얘 증감 연산이 뒤에 적혔느냐, 앞에 적혔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결과값은 전혀 다른 값이 나타납니다. 해볼까요? 얘를 테스트 해볼게요. 자, 5번 예제를 테스트 해보시게 되면 얘는 11, 11 둘 다 11로 나타납니다. 근데 6번 예제를 테스트 해보면요. 위에 거는 11이 되지만 밑에 거는 10이라는 결과값이 출력됩니다. 왜 이런 결과값이 나타나게 될까요? 보시게 되면요. 이제 앞으로 배우시게 되겠지만 이퀄이라는 연산자는요. 우선순위가 몇 등이냐면 10등입니다. 10등. 배정 대입 연산자 쪽에 해당되고요. 여기 뿔뿔 연산이라는 것은 방금 배웠다시피 단항 연산으로서 우선순위가 2등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여기 후위 연산의 뿔뿔이나 마이너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순위가 11등에 해당합니다. 11등이 뭡니까? 11등이 증감연산 후이형. 앞에서 아까 제가 그 우선순위 외우라고 했을 때 보시면 제일 뒤에서 바로 앞에 증감연산 후이형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걔가 바로 얘입니다. 다시 말하면 뒤에 적혀 있을 때는 연산 우선순위가 얘보다 낮다라는 거죠. 그렇더라면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이 같은 경우에는 x가 10이었죠? 10이었는데 뿔뿔 x 되어 있으면 이 전체로 봤을 때 연산자가 몇 개 있냐면
이꼴이라는 연산 하나, 뿔뿔이라는 연산 하나 이렇게 연산자가 두 개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있을 때 우선순위가 누가 높냐면 뿔뿔이 전이형일 때는 얘는 2등이고 얘는 우선순위가 10등에 해당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2등이 먼저 연산되겠죠? 2등이 먼저 연산되면 x의 값을 한 칸 증가시켜라. 그럼 x가 얼마가 됩니까? x가 11이 되겠죠? 11이 된 상태에서 y에 대입시켜라. 했기 때문에 둘 다 당연히 얘를 실행시키면 둘 다 11이 나타나게 됩니다. 11이 된 상태에서 대입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요 뒤에 거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x가 10입니다. 10인 상태에서 뿔뿔이 후이형에 있으면 얘는 우선순위 11등이라고 했습니다. 얘는 10등이고요. 그럼 10등이 우선순위가 더 높죠. 그렇다면 x의 값을 먼저 대입을 시켜라. 지금 x 얼마입니까? 10이죠. 10이라는 값을 먼저 대입을 시켜라. 그럼 y 얼마 돼버려요? y는 10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x 자체의 값을 1 증가시켜버리게 되면 x는 11로 출력이 되지만 y는 10인 상태로 출력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얘를 테스트해 보시게 되면 후이 연산일 때는 y가 10인 상태로 유지가 되어버린다라는 이러한 결과값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통 뿔뿔 마이너와 같은 증감 연산 이거 공부하실 때요. 이러한 부분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후이형이냐 전이형이냐에 따라 갖고 연산의 결과가 아예 달라지게 되니까 다른 연산자들하고 혼합해서 사용할 때는 전이형으로 써야 될지 후이형으로 써야 될지를 여러분들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여기에 네 번째로 나와 있는 형변환 연산, 요 캐스팅 연산자에 대해서는 앞서 한번 공부를 해보셨죠? 그래서 필요한 자료형의 경우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형 변환을 시키고자 할 때, 작은 통에 담으려고 할 때, 큰 자료형을 작은 통에 담으려고 할 때 그때입니다. 프로모션 말고요. 그래서 우리 3단원 6번이었나요? 3단원 6번에 보시면 캐스팅과 프로모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5번이었죠? 그 부분에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캐스팅 자료용 형변하는 것이 우선순위 2등이다 라는 건 알아두시고요. 자, 마지막에 있는 타입업이라는 요 타입을 비교할 수 있는 요 연산자도 있는데요. 이 연산자에 대해서는 상속관계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이러한 인스턴스 업이라는 연산자가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불리한 값을 리턴시키는 연산자로서 뭐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사용법 대충 한번 보여는 드릴게요. 자, 클래스 7번 예제 만드시고요. 07번. 다음에 public static void main string var ar 하시고요. 여기에서 무엇을 만드실 거냐면 인스턴스 오브 만들어 본다 그랬죠. 나중에 여러분들 상속관계에서 배우시겠지만 exam 언더바 07이라는 이 클래스도 오브젝트 클래스의 객체고요. 예를 들면 이 얘기는 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객체를 하나 생성시키고 얘가 인스턴스가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해 보는 건데요. 불 하셔서 오브젝트의 instanc 인스턴스 오브냐 뭐가 ex가요. 그래서 오브젝트 인스턴스 오브 오브젝트를 처리를 해 두고요. 이게 아니라 ex가 오브젝트의 인스턴스냐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이렇게 하셔서 테스트를 내보시게 되면 불은 얘가 오브젝트 인스턴스가 맞느냐 그거 출력하는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오브젝트라는 개념이 없으시기 때문에 사용은 뭐 이렇게 사용을 하시게 될 텐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요 연산자에 대해서는 잠깐 접어두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테스트를 해보시면 맞다라고 해서 true 값이 이렇게 리턴이 될 겁니다. 일단 요거는 그냥 보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좀 지저분하게 설명을 해드리긴 했지만 여기 화면이 좀 지저분하네요. 근데 요게 최우선 연산자와 다항 연산자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될 연산자 부분이었다 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